네, 보건의료 문제를 수도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인의협의 정영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지금 뭐 의료대란 얘기를 안 하려고 사실은 지난번 우리 뒤풀이 시간에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고 워낙에 이제 그 스포츠 매니아시기 때문에 운동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 나오는 바람에 의료대라는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편에서는 그 뭐 국회 청문회라든가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고 일단 지금 상황은 거의 뭐 암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들 상급종합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그 숨이 턱에까지 타오를 만큼 지금 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인력 돌려막기로 지금 병원을 돌리고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숨이 지금 찬 상황인지 돌려막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를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진료는 처음에 전공의가 이제 그 파업을 하고 뭐 전공의들은 지금 사직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을 때의 병동 그 가동률이 한 40에서 45%였는데 지금 60% 이상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이제 약간 적응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위한 어떤 인력이 대부분 PA 간호사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PA 간호사 시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정부가 허용을 해줬잖아요. PA 간호사가 뭐죠? PA 간호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피지션 어시스턴트 혹은 이제 영국에서는 피지션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 혹은 의사의 동료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인즉슨 간호사들 중에 의사들이 하는 일들 뭐 저희가 뭐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병동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의사의 지시 혹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결정은 본인이 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P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 전에 계속 PA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의사협회나 그 사람들은 PA를 계속 반대를 해왔죠. PA라면 뭐 의료의 질이 떨어지니 뭐 이야기하면서 환자들이 뭐 사실은 그런 숙련 간호사, 전문 간호사한테 진료받으려고 하겠냐 병동에서 그래도 인턴 레지던트나 의사들한테 받으려고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간호협회도 실제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에도 PA 간호사 문제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지역 그 간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에 대한 간호협회 그게 있었지. 왜 그러냐면 간호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숙련 간호사들 중에 PA 간호사가 생기게 되면 간호사들 사이에 등급이 매겨지는 게 차등화가 됩니다. 그리고 PA 간호사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미뤄왔는데 지금 음성적으로 뭐 요번에 이제 2월에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하고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10,000명에서 20,000명의 PA 간호사가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레지던트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 흉부외과 수술을 그러면 전공의가 없는데 의사 혼자 합니까? PA 간호사 다 있었던 거죠. 그 의사가 하는 일들까지 같이 도와주는 간호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양성화를 못한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전문 이 구조에서. 이렇게 뭐 자기 직역에 대한 뭐 이런 밥그릇 싸움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PA가 늘어나면 의사의 임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의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뜯겨 나간다고 생각을 뺏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조영술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근데 이 생각을 약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대 의학이 기술 발전 수준이 되게 빠르거든요. 검사도 많아지고 판독도 많아지고 처치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추세에서 이걸 전부 다 의사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전부 다 의사를 양성해서 하는 게 맞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유럽식으로 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4월 1일 만오전 때. 뭐 독일이나 영국은 의사 많이 뽑는다면서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뽑아서 공공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본 아니면 한국, 미국 같은 이런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사는 디시전을 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환자를 직접 상대하고 나머지 그런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검진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분배해서 의사의 어떤 로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유지가 되거든요. PA 간호사가 사실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게 미국이에요. 왜냐면 의사 임금으로 그걸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수가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A 간호사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력 돌려막기에서 핵심은 지금 전공의가 나가고 나니까 주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를 엄청 시범 사업으로 지금 허용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막 뽑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발된 간호사들의 정도 관리가 되느냐? 왜냐면 이게 법적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만약에 흉부외과 교수예요. A 간호사, B 간호사, C 간호사 있는데 A 간호사 네가 PA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주 그 부적절하죠. 주관적이고 실력 차이가 굉장히 높낮이가 있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이제 뭐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이름만 의학의 PA가 핵심은 있고. 객관성인데 과학성과 그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성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안 돼 있죠.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PA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이 이제 졸속으로 지금 도입이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정도 관리, QC 관리인데 이게 뭐 사람한테 QC라는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혈관 조영술을 PA 간호사랑 같이 한다고 했을 때 PA 간호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혈관 조영술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한테 중요한 건 의료의 질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의사나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다 보수 교육 받고 본인이 거기 숙련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관리가 되느냐. 이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시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임의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라는 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PA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보단 조금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숙련 간호사고 전문 노동 간호사니까. 강도도 강할 거고. 그렇죠. 노동 강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치 않게 되면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일반 간호사들이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병원에서 경영상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바운더리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세 번째가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지금 전공의가 나간 다음에 PA 간호사를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 걸핏하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래요. 전공이 돌아오면 니네 다시 병동 돌아가고 그냥 이런 전문적인 거 안 할 수 있어. 뭐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지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담보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수 교육이나 아니면은 전문성에 대한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이 나가고 나니까 PA 간호사 시범 사업이라고 그냥 가이드라인 하나 던지고 개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더 나가면 개별 진료과의 교수들이 알아서 구인해가지고 병원에 신청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서 제가 봤을 땐 이건 돌려막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제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거의 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땜빵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어쨌든 뭐 PA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인력을 하기 위해서 공보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수준은 지금 어떤 정도일까요? 그게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제 입성하신 김윤 교수께서 그나마 이제 그걸 한번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약 500명 가량의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이랑 군의관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부분 병동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야기인즉슨 제가 저번에 몇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대단한 의료 취약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보건지소에 한 명 공중보건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건지소 3군데에다가 돌아가면서 한 명이 배정되거나 2명이 배정이 되는 상황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고혈압 당뇨 관리를 쉽게 얘기하면은 매일 거기 있는 공중보건의가 하고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런 이제 보통 방식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 지역에 오고 무슨 면에 가고 예, 그다음에 다른 면에 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의사 만나기 더 어려워졌겠네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돌려막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군의관도 문제죠. 그렇죠. 저번에 제가 이제 인제에서 발생한 그 얼차려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군의관도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연속되는 거죠. 군대에서의 사고도 상당히 어떤 이런 공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군의관 차출이 심각한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씀 지난번에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재밌는 점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신문 기자님한테 들은 건데 복지부가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제 어차피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전공의들 중에 남자 전공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군대 끌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인턴이나 레전트 할 때는 이게 연기가 되지만 인턴 레전트 안 하면 이제 연기가 안 되는 미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공중보건이 가야 되거든요. 역으로 내년 되면 이제 공중보건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정부의 진짜 황당무계한 이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붕괴하는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개판이죠. 지금 개판이고 이 모든 문제는 애초에 이런 구조개혁 과정이나 인력 배치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이제 윗돌, 아랫돌 빼서 이제 윗돌을 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백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항상 여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일부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정말 심각한 대란이 온 것처럼 체화되진 않는다. 이제 그 상당 부분의 이유가 이제 얼마나 그동안의 빅파이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많이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은 입원 환자들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반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게 지난 7월 11일 날 그 정부 의료개혁 특위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니까 전공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그 다음에 경증 환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이것들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좀 주고 해서 구조 전환을 하는 것들이 어떻겠느냐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만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가능은 한 걸까? 좀 이런 의미 들었어요. 어쨌든 방향을 잘 잡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한국 의료의 문제점들이 엄청 드러났죠. 언젠가는 골마 터질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임기응변식으로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땜빵식으로 벌어지거나 돌려막기로 벌어지는데 정부가 어쨌든 간에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의 방향성이 아주 틀린 건 없어요. 뭐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도 이제 뭐 이런 전달 체계도 갖추고 외래도 줄이고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병상도 줄이고 다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없어요.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를 늘리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사 늘리는 거는 찬성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게 맞느냐? 한 번에 2,000명 늘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론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보니까 정부가 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지지도 받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정부의 상급 종합병원 이런 구조 개혁 계획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기가 이미 전공의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줄이고 전문의 숫자를 늘리면서 이렇게 로드맵으로 쭉 가는 거면 뭐 이건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전공의가 다 나간 상황이 이게 로드맵 아닐까요? 전공의가 나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뭐 한번 생각을 머리로 굴려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대책 치고는 너무 허술한 부분이 또 많이 있죠.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병원이나 이런데 이제 뭐 수가만 가산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다른 과제들 지원하는 건 없고. 근데 아무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종합병원 지금 그 요번에 그 의료개혁 특위에서 이건 전제는 의료개혁 특위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 제공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수행한다는 담보는 없어요. 근데 의료개혁 특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병상을 10에서 15% 정도 이제 상급종합병원 줄인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뒷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 이제 병상 회전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6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20-30%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상은 날려도 지금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할 거면 한 30% 정도 병상을 날리겠다고 했어요. 특히나 빅5는 병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30% 정도 날리겠다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균등하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칭을 해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은 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 병원도 다 상급 종합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10에서 15%를 같이 균등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력 기준은 없어요. 이번에 제공 인력 기준이 없다는 거는 중요한데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10%의 병상을 감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산병원이 3,000병상 정도 되기 때문에 300병상 날리게 되면 간호사의 10분의 1은 해고시켜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도생.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병원 노동자들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이게 로드맵적으로 가려면 구조개혁으로 가면서 뭐 간호간병 병동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6인 다인실이 4인실로 가면서 뭐 된다든지 중환자실로 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인력은 유지가 되면서 병상의 환자들의 의료의 질이나 병상 대비 간호사 수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중환자를 주로 보는 곳이니까 간호사 인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부 이야기는 인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전공의가 나가고 나서 병원 간호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급휴직이나 조기퇴직, 명예퇴직이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가는 것들을 방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신규 간호사 임용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거의. 근데 이미 간호사가 1년에 지금 23,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사 늘리면서 또 1,000명 늘려가지고 올해는 또 24,000명을 이제 뽑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이야기가 없고 병원 자본 입장에서는 신규 간호사가 23,000명에서 4,000명이 나오기 때문에 초임과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초임이 한 연봉 4,000 수준에서 시작을 하지만 10년차 정도 되면 이제 8,000이 되거든요. 사실 4,000짜리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을 저는 그 담론 자체는 지지를 하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병원을 위한 거다. 재벌 병원들과 이제 거대 병원들의 어떤 손해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 의료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병원의 모양으로 가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뭐 이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요시하는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전문의 배출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들의 몸값이 올라갈 테니까 밖으로 나갈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는데 병원은 전문의 병원 중심 병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문제를 터뜨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발표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료 브리핑 그게 7월 11일이 아마 그 뭐 전공의도 돌아가지 않겠다 국회 청문회 했던 내용 때문에 또 이제 말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복지부의 어떤 출구 전략 뭐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복지부는 출구 전략이 아니고 그냥 방치 전략으로 나갔는데 다만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뭐 아니면 교육부 장관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언사, 그리고 이제 그 언사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로드맵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하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6월 4일에 사실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이야기할 때 7월 8일에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달 간격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다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용산이나 정권 실세들은 딱히 해줄 건 없으니까 쪼개가지고 발표를 계속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스처 정부지, 제스처 정부. 근데 제스처 정부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이제 많이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뭐 이전에도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저희가 의료 대란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내 주변에 뭐 중환자나 뭐 중증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 없으면 체감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온갖 행태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제는 보건 쪽에 대해서는 그냥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뭐 실행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했는데 그걸로 인한 이제 국민들이나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 병원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매번 뭐 의료대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많은 뭐 이야기라든가 정부가 발표했다는 내용이 얼마나 속빈강정인가 확인이 되고, 우리가 확인했듯이 의료 공백 상황이나 지방 의료 공백 상황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뭐 상급, 그러니까 빅5 같은 병원이 너무 많이 환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정상화돼서 우리가 크게 어떤 위험도에 체감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더 문제가 더 골마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 부분은 뭐 에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 뭐 이번에 혼좀 나야 돼 이런 정서가 좀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의료를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아플 때는 정말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곧 닥쳐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대우를 하겠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뭐 기득권을 분쇄하겠다 이런 거를 레토릭으로 표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들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나빠지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의사들한테 타격을 주고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주의적 기득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은 전달 체계 같은 거를 지금 개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의사 기득권, 의사 카르텔 이야기하고 뭐 의사들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걸 윤석열 정부는 이기겠다,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막은 뭐냐면 전공의들이 그렇게 파업하고 했는데 이건 손쓸 수도 없고, 개원이나 2차 병원은 지금 호황이고, 그리고 내년에 전문의나 의사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나와있던 전문의들의 몸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그 1, 2년 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쉬면 되는 거예요. 젊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주치의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 체계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고 대형 병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의 가짜 의료 개혁은 이제 완전히 폭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비수도권에 배정한다는 말도 완전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70% 이상을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지방 의대에 배정을 한 셈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좌시할 경우에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의사 집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면택 회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오는 걸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이면택 회장 같은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정책은 나온 게 없다는 게 지금 제 요지입니다. 예. 네, 오늘도 긴 말씀 감사했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